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투자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600 아랫단으로 다시금 내려왔지만 오늘 장중에 3,600선을 넘어선 데에는 반도체 종목들의 랠리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투자스쿨의 주제는 역시나 반도체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오늘 투자스쿨 주제, 그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네, 반도체에는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컴퓨터의 두뇌라면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의 저장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고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축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 제어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로봇, 자율주행과 AI 서버의 필수적인 핵심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요새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조금 더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옆에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70%를 넘어가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장악하지 않는다면 반도체 시장 성장에 그 축을 차지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을까? 삼성전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 따온 차트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의 칩의 집합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컴포넌트, 아날로그 IC, 로직 IC, 광학 반도체, 이 중에서 CPU, AP, 그리고 AI 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여러 가지 기능이 합쳐져서 설계력과 함께 생산력의 결합을 통한 시스템 반도체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삼성전자의 반격, 어제자 뉴스 한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에 엑시노스로 쌍끌이 부활에 나선다라는 기사가 어제자 보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AI 칩, 이 부분에 대한 파운드리 수주 소식도 이번 연도에 전해지게 되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엑시노스 소식까지 전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제 앞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페이지 살펴주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 관점을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서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두뇌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최고가를 찍었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두뇌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글로벌 반도체 흐름은 비메모리의 랠리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관심 키워드로 엑시노스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도 AI, 로봇, 그리고 UAM, XR 등 연산 칩에 대한 수요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면 좋은 건가? 이 시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JNC 투자자문사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늘 정말 잘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앞부분에 너무 다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반도체 섹터 많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좀 느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만약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소부장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시장 너무 좋아. 뭐 잠만 자고 일어나면 계속 수익인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아마 이렇게 반도체 쪽을 투자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지금 드는 생각이 지금이라도 내가 반도체를 뭔가 좀 사야 되나? 근데 사자니 왜 이렇게 다들 많이 올라갔는지 여기서 내가 사면 그때부터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가 현재 사실 뭐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은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직 반도체 섹터의 순환매가
시작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아직은 안 올라간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투자 포인트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 가지고 왔고요. 일단 오늘 학습 포인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섹터의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지금 결국 반도체 섹터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좀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최근까지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HBM 반도체, 엔비디아 이런 말 하나씩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소부장이 뭔진 잘 모르지만 뭐 소부장 좋다 그러고 뭐 유리기판 좋다 그러고 뭐 온디바이스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러한 지금 순환매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은 역시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한 SK하이닉스, HBM 반도체가 그 시작이었거든요. HBM 반도체 같은 경우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용도예요. 아무래도 방대한 AI 양을 정보를 한 군데 모으고 이걸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를 저장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HBM 반도체가 시장에서 뜯고 HBM 반도체를 만들고 테스트하는 장비들이 움직였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HBM 반도체가 움직이고 거기 안에서 HBM 반도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따라서 움직인 거였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온디바이스 관련주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 중간 단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이 두 개를 이제 적당히 반반 섞어서 하는 이게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점점 지금까지는 정보를 저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시대에서 이제 이 저장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기존의 CPU나 시스템 반도체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적당히 섞는 뭔가 없을까? 이러면서 온 디바이스가 뜬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천천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중간 단계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이렇게 순환 그림을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인텔 주가도 요 근래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것도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 주가 상승률을 보면 사실 엔비디아보다 인텔 쪽이 훨씬 커요. 마이크론 이런 애들보다 인텔이 바닥에서부터 화끈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인텔이 많이 안 올랐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텔이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텔에 엔비디아도 투자를 하겠다, 미국 정부까지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는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에 시장의 관심이나 투자가 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첫 번째 반도체 산업 내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돈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온디바이스 그리고 결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반도체 하면 마치 이 HBM을 의미하는 것처럼 HBM 시장이 반도체 시장을 전부 다 좀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온디바이스 AI 쪽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온디바이스 중간 단계를 넘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순환매의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교시 학습 포인트는 어떤 쪽일까요? 두 번째는 일단 지금까지는 AI를 위한 반도체였어요. 그러니까 AI 산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필요했던 반도체라고 한다면 이제 AI 소프트웨어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2교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컴퓨터 하셨을 때 CPU가 있고 그래픽 카드가 있고 램이 있고 하드가 있고 또 모바일도 마찬가지죠. 안에 엑시노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라든지 이거 퀄컴 스냅드래곤 이런 식으로 그 기계의 뇌를 처리하는 전산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뇌를 담당하는 필수 부품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섹터, 이거 좀 요새 잘 가던데? 하는 거 생각해보면 반도체 제외해서 이거 좀 잘 갔는데 하는 거 보면 로봇 잘 가지 않았나요? 로봇도 잘 갔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XR 기기, 디스플레이 쪽 이런 애들도 좀 잘 가는 것 같고 또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도 좀 잘 갔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최근에 반도체를 제외하고 잘 움직였던 섹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만들어진 AI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만들어져도 그냥 우리가 네이버에 뭐 검색하는 것처럼 뭐 챗GPT에 그냥 뭐 우리가 뭐 궁금한 거 검색하는 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진정한 AI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저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것과는 뭔가 다른 현재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뇌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로봇에 맞는 시스템 반도체인 거고요. 결국 지금 테슬라도 집중하고 있는 게 테슬라도 자체 AI 칩셋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칩뿐만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불리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XR, 뭐 스마트 글라스 이런 부분에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의 필요성이 계속 시장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반도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의 아무래도 AI라고 막 대단하다 많이 듣고 막 데이터 센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그런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나중에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정보를 처리를 해서 그 처리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도 필요한 게 다 시스템 반도체들이 필요한 거고요. 또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손실이라든지 뭔가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옴에 있어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도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정보 하나 끄집어 오는 게 아니라 막대한 양의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기기로 받았을 때 이걸 안정적으로 처리해 낼 수 있는 것도 관건이거든요. 이거를 처리해 주는 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조금씩 클라우드 기반의 AI라는 점, 지금의 AI라는 건 결국 클라우드 기반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 부분. 그럼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시스템 반도체다. 현재까지는 주목하고 있는 게 AI의 기반을 닫기 위해서 AI를 위한 반도체에 대한 뭐 소재,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의 시장에 관심을 줬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에 관심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술이 정말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의 핵심에는 이제 단순히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각하는 기술로 변경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런 부분에 모두 들어가게 되는 게 이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교시와 2교시 배워봤는데 오늘 원포인트 레슨은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 뭐 이렇게. 차세대 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게 그런 거죠. 지금까지 그냥 AI가 대단해 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AI가 정말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뭐 기업들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AI를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들이 등장하는 거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혹은 스마트 글라스 뭐 이런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반도체랑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AI를 위한 게 아니라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산업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활용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1등부터 5등까지 종목들 한번 정규석차를 뜯어보면서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등과 5등 종목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정규석차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오늘 4등과 5등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네페스 아크 일단은 CXL 그리고 테스트 장비 쪽으로 좀 알려져 있는 종목들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 쪽에서 어떤 종목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테스트 장비를 테스트하는 게 맞는데 팹립스 업체라고 하거든요. 보통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곳들도 있지만 반도체를 대신 설계해줘서 이 설계 도면을 파는 그런
그런 회사를 우리가 보통 펜리스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대한 이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불량이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게 네페스아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 센터 안에 정보들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보를 끄집어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나중에 로봇이든 어디론가 전송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건 결국 초고속 통신 기술 이런 거거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잘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초고속 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온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또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도 있죠. 사실 이 두 종목 다 좋아요. 뭐 이게 안 좋아서 4등, 5등 정한 게 아니라 사실 좀 많이 올라가서 4등, 5등 좀 안 올라간 종목군들을 제가 웬만하면 좀 소개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종목을 선순위로 뒀고 이런 종목을 후순위로 뒀는데 이 두 종목의 차트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간단하게만 좀 체크를 해드리면 네페스아크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 해도 전에 고점을 생각하면 아직도 못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현재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와 482 저항 두 가지를 동시에 돌파해 놓은 상태. 거기다 안정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페스아크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결국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 구간 자체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주봉상 또 121선 오늘 위로 올라갔는데 사실 안 찾겠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 네페스아크가 19,500원 위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때 네페스아크를 손절가 잡고 이 121선 기준점 잡고 쭉 끌고 가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뭐 이미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온 상태이긴 하나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주요 저항 구간 거의 다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이 종목의 핵심 저항은 지난번에도 계속 밀렸던 18,000원 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 18,000원 라인을 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윗꼬리를 달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런 느낌으로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한번 밀린다라고 하면 16,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겠지만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더 고점 갱신할 수 있으니까 16,000원 부근 한번 체크하셔서 이 자리까지 밀리면 한번 퀄리타스도 공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다소 상승력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짚어봤을 때 오히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등까지 5등 종목 만나봤는데요. 3등 종목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3등 종목은 어부부 반도체로 이렇게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대표적인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를 넘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건지 어떤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디바이스라는 건 결국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연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반반 섞어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어부부 반도체가 온디바이스에 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들 뭐 온디바이스에서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부부 반도체의 강세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전제품에도 시스템 반도체는 다 들어가요. 뭐가 됐든 이 작동하기 위해서 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에도 다 시스템 반도체는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어부부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 시스템 반도체의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 해당 기업이 이 기술과 접목해서 온디바이스 이쪽도 나아가고 있고 뭔가 거기서도 좀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만 해도 다른 반도체 잘 갔는데 어부부 반도체 안 갔거든요. 왜냐면 얘는 사실 온디바이스 쪽의 느낌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느낌이 좀 강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정용 시스템 반도체에서 온디바이스까지 연결이 되면서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현재 중요한 저항 구간 해당 종목도 잘 돌파하고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 종목도 지금 힘들었던 자리들, 과거 악성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000원, 14,500원 이 자리를 돌파해야 이제 그 이상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반도체 쪽에 한번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 추세로 진입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13,000원 정도 구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해서 15,500원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부부 반도체도 그 정도 느낌으로 오히려 조정 줄 때 기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이 종목도 괜찮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등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악성 매물이 이제는 다 끝나가고 올라갈 길만 남아있다라고 보셨거든요. 3등 종목 기억해 보시고요. 2등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 종목은 LX 세미콘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LX 세미콘 제가 최근 보도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한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생각해 본다면 자율주행 쪽이랑도 연결성이 있을 것 같고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실 건가요? 일단은 LX 세미콘이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1등입니다. 오. 1등 종목인데 네. 사실 오늘 아침 장전 방송에서 제가 LX 세미콘을 한번 또 소개를 네. 해가지고 일단은 비운의 2등으로 좀 남겨놓기는 했지만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재료가 되게 다양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도 있지만 이 종목이 정말 영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종목의 매출을 대부분 일으켜주는 회사가 어디냐면 최근 잘 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LX 세미콘의 실적도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1위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3위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종목은 매번 흑자인 상태죠. 근데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최근에 안 좋게 나오면서 해당 종목의 실적은 좀 쪼그라든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많고 이 종목은 또 그렇게 해서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 돈을 많이 벌었든 조금 벌었든 그 실적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요. 그래서 거의 배당률이 3, 4%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배당 분리과세 이런 정부의 법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적합한 섹터이기도 하죠. 국내 1위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라는 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과 겹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배당에 관한 이슈까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지금은 뭐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62,000원 정도 라인의 갭자리를 만들어 놓고 무너진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목표가부터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62,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LX 세미콘? 야 너네도 반도체 회사인데 너네도 시스템 반도체 뭐 우리나라 팹리스 1위라던데 반도체 다 가는데 너 뭐하냐? 거의 주주들은 이럴 거예요. 배당을 주고 돈도 잘 벌고 뭐 LG 디스플레이까지 진짜 잘 간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너네는 반도체도 아닌 것이 디스플레이도 아닌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소외를 받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것 때문이거든요. 뭐 하나에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겹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보통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겹테마인 종목은 순번이 좀 늦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LG 디스플레이가 잘 가고 있고 반도체 쪽은 또 반도체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종목도 아래 구간에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박스권 범위는 대략적으로 한 51,000원에서부터 한 67,000원 정도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자리는 여전히 박스권 하단부에 좀 근접했다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해당 종목이 59,000원 정도 라인 위로만 안정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은 박스권 상단인 67,000원까지 되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따라서 해당 종목을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하단 부근인 51,000원 정도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하시고 목표가 단기로는 62,000원 그리고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67,000원 정도까지 좀 크게 보시면서 박스권 매매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8,000원까지 둔다? 그러면은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1등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주시죠. 네, 1등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자율주행 키워드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자, 지금 테슬라 주가 잘 가고 있죠. 결국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생각해 보면은 로봇하고 자율주행 쪽일 거예요. 근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용 AI 칩셋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자율주행 칩이라는 게 단순히 꼭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UAM, 날아다니는 드론 이쪽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AI 뭐 시스템 반도체, AI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봇에 들어가는 뭐 그런 AI 산업보다는 아무래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도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사실 이 원고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오늘 갭 뜬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갭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중요했던 저항 구간은 얼추 다 돌파한 상태고요.
보시면 주봉에서 이 종목은 뭔 죄를 저질렀는지 주봉에서 60일선을 못 뚫고 매번 밀렸던 종목이에요. 즉 주봉 60일선 돌파 안착의 핵심이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일단 갭이 뜨긴 했지만 주봉상 60일선 돌파해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 종목이 13,700원 정도 라인만 13,800원? 요 정도 라인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이제 위로 17,000원 정도 241선까지 좀 크게 열리게 돼요. 굉장히 긴 시간 하락 추세를 그어왔고 힘들게 주봉상 60일선을 뚫어낸 만큼 다음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3,800원 안착 시에는 1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해당 종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조정이 다음 주에 한번 올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해당 종목을 접근할 때는 현가부터 한 12,000원까지 넉넉하게 잡고 여기서 3분할 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아예 좀 크게 잡고 3분할 매수를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1차 목표가는 원래 15,300원이었는데 사실 오늘 목표가를 거의 근접한 상태라서 15,300원보다는 좀 더 상향해서 한 17,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11,800원 이탈했을 때는 시장에 뭔 사단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돌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1등 종목인 텔레칩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목표가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17,000원, 손절가 11,800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숙제검사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연휴 전에 보여드렸던 숙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픈 AI의 조사와 문서 작성 특화된 AI는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오늘의 숙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클라우드 없이 기기 내부에서 연산과 추론 그리고 학습까지 가능한 AI 기술은 무엇일까요? 1번 클라우드 AI, 2번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3번은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